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은 4단원입니다. 제목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 지역이고요. 그럼 먼저 세계는 다양하게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사고방식인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한다. 문화 동그라미 별표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 다시 자연환경이 있어요. 이 자연환경을 극복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생활 양식,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는 당연히 기후가 다양하니까, 지형이 다양하니까, 이런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또 얘기하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문화 경관이라고 하고, 이 문화를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 하나의 문화권 묶을 수 있는 이를 문화 지역이라고도 한대요. 문화의 모습을 문화 경관이라고 하고 비슷한 곳끼리 묶는 것을 문화 지역이라고 한다. 그럼 그 밑에 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사용하는 종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지역을 묶는 것도 다양하다. 즉 여기 보시면 문화 지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화가 다양한 것은 생활 양식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 거다. 왜? 자연환경이 다양하니까. 왜? 지형이 다양하니까. 왜? 사람의 모습은 다 다양하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시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문화 지역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 보다시피 전통 가옥 재료에 따라서 문화 지역의 구분은 다를 수 있다. 다시 재료에 따르다는 것은 전통 가옥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 주변엔 통나무가 많아요. 그럼 그 집은 통나무 집이 되겠죠. 우리 집 주위엔 돌이 많아요. 그럼 그 집은 돌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세 나라. 여기서 말한 세 나라는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동아시아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발하게 교류해 와서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동아시아 문화권.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모두 다 한자를 사용하고 유교를 바탕으로 불교 문화가 발달돼 있다. 한자 유교 불교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자 문화 지역에 속하고 식사 도구로 젓가락을 사용하며 유교 문화가 있다. 넘기겠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 지역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대요. 유럽, 북극, 앵글로 아메리카. 영어를 사용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지역에는 라틴족의 문화를 사용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에스파냐어와 문화 지역, 모든 라틴 아메리카 문화 지역에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절대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식으로 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화라는 건 생활 양식이다. 문화의 생활 양식 어떻게 사람이 살고 왔었냐를 보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고 인도 유럽. 인도 유럽 유럽 문화고요. 동아시아 왜 중요할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모두 다 쌀을 먹는 벼농사 한자 유교 불교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니은 아랍 문화권이고요. 인도는 힌두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교의 특징도 아셔야 됩니다. 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왜? 그 지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프리칸 부족 문화가 나타나고요. 동남아시아 벼농사를 짓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버리진이 유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앵글로 아메리카다.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모두 다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스스로 확인 1번.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을 무슨 이를 문화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지역. 문화지역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고 문화는 변동되기 마련이다.
자연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 의복과 문화 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얘들아 의복 생각해보자. 더우면 덥고 추우면 두껍게 입습니다. 열대기후에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기후에는 햇빛과 모래를 막을 수 있도록 감싸고 한대기후는 보온이 잘 된다. 어렵지 않아요. 주거문화 또 어렵지 않겠죠? 당연한 거예요. 통나무가 많은 지역엔 통나무집, 돌이 많은 지역엔 돌. 열대기후엔 나무, 건조기후엔 흙. 더운 지역엔 바람이 잘 통해, 강수량이 많은 지붕에 형사 급해. 왜? 물이 떨어져야 되니까. 가 벗고 있어요. 덥겠죠. 더운데 어디게? 오, 비가 많이 오니까 뾰족한 C. 나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 주변에 사막이 보여요. 모래가 많은 B. 다 추워 아 추워라. 눈이 보여요. A. 넘기겠습니다.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자연 경관이 달라지기도 하며 현대적인 생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사회 제도나 규범이 변화하면서 풍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문화가 서로 교류해주고 다양하고 융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에 따라. 이슬람교에서는요, 돼지고기 먹지 않고 할랄 식품은 이슬람교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소, 닭 등 고기만 할랄 식품 인정하고, 근데 힌두교는 소를 신성해서 쇠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잠시 후에 보게 되는 카슈미르 전쟁이 바로 이슬람교를 믿는 곳과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지역의 지역 분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곳은 종교 갈등이 일어난다. 이 종교 갈등으로 인한 분쟁은 종교는 어떻게 뭐랄까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 파키스탄이 점유하게 되었고요. 인도가 점유한 잠무 카슈미르는 힌두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대립을 굳이 소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생각하기보다는 종교 간의 갈등이 지역의 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은요,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헐렁한 옷차림을 가지고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르카, 히잡, 차도르와 같이 종교적 계율이 강한 지역에 신앙이 강한 여성일수록 신체 노출 부위가 적은 옷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바다 지중해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둘러싼 바다로 여기 우리 여기 나일강 흐르는 요 위에 다양한 문화가 나타난다. 다양한 문화가 나타날 수 있으면 다양한 문화의 성격을 볼 수 있고, 터키 보시면요, 여기 보이는 뾰족한 이게 바로 이슬람교에서 보이는 첨탑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성당으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지중해 문화는요, 지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여러 문화가 들어올 수 있었고 여러 문화가 융합될 수 있었다. 그런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가옥의 재료와 지붕의 경사가 달라지는 거, 자연환경이 다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때문에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